트럼프노믹스, 엠비노믹스, 그네노믹스 등 정치인의 이름과 그리스어로 인위적 법칙을 뜻하는 노믹스를 결합한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에는 아베 총리의 경제 구상 아베노믹스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집권하기 이전 일본은 심각한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란 시중의 화폐가 사라지고 물가는 계속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그런 악순환을 뜻합니다. 아베 총리가 취임한 건 9년 전, 그러니까 지난 2012년 12월이었는데요. 저물어가는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의 화살이라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세계의 화살은 재정 확대, 정부가 공공자금을 푸는 거죠. 또 무제한적 양적 완화, 무한대로 돈을 찍어내는 것과 성장 전략, 구조개혁 등을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꾀하는 전략을 뜻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대목이 바로 무제한적 양적 완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화폐를 마구 찍어내면 공급량이 늘어나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일본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일본 제품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싸지고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즉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는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2013년부터 매년 80조엔, 우리 돈으로 치면 800조 원 규모의 돈을 시중에 풀었고, 이에 따라서 엔화는 무려 40%가량 떨어졌습니다. 자동차 등 수출 기업들은 2014년 초반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했고, 일본의 주식시장과 물가도 크게 상승해 경제 회복세를 보이는 등 아베노믹스는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비세였는데요. 일본의 어마무시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베 총리가 소비세를 5%에서 8%로 그리고 8%에서 10%로 딱 올려버린 겁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소비세 인상의 충격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즉 시중에 돈이 풀리고 경기가 살아나면 세금이 올라도 그만큼 사람들이 소비할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했고 장기 불황에 익숙해져 버린 일반 소비자들은 오히려 지갑을 꼭꼭 닫았습니다. 기업들도 기대만큼 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주지 않아서 실질 임금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양적 완화에 따른 부작용도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치게 수출에만 집중해서 내수 중소기업과 수입 소매업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내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최근 상황은 그나마 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일본이 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행동에 의한 반사 효과인데요. 2016년 말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일본의 엔화는 또다시 약세를 보였고 수출 경쟁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은 엔저 현상으로 수출 기업을 살리는 일본의 행태를 비난하며 관세 상승 등 일본을 흔드는 경제 정책을 연이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TPP, 즉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을 탈퇴하자 미국과의 무역 확대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아베노믹스의 계획은 크게 틀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매 운동도 상당 부분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 맥주, 아사히 삿포로 등과 일본 자동차, 렉서스, 토요타 등의 판매가 이미 벌써 급감했고 일본으로 여행 가는 전 세계 관광객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관광의 발걸음을 뚝 끊고 있습니다. 수출을 늘리자는 목표, 4천만 명의 관광객을 달성하자는 아베 총리의 목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아베 총리는 며칠 전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목표했던 의석 확보도 실패하며 정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물론 반대되는 의견도 있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언제 우리나라에게 백기를 들지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